등기부가 깨끗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근데요, 등기부가 깨끗한 집에서도 사람이 망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다들 제일 먼저 묻습니다. 전세 사기야? 깡통이었어? 근저당이 있었어? 아니요. 그 집은 근저당도 없었고, 압류도 없었고, 가압류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누가 봐도 깨끗한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보증금을 날렸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걸 겪었습니다. 저는 박세라, 35입니다. 직업은 야간 편의점 점장이에요.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일하고 사람들이 깬 시간에 퇴근합니다. 새벽 2시에 취객을 달래고 새벽 4시에 택배를 정리하고 아침 6시에 커피 머신을 닫고 아침 8시에 점장님, 빵 언제 들어와요? 전화 받는 사람이죠. 그 생활을 6년쯤 하니까 인생에 바라는 게 딱 하나였습니다. 나도 잠을 자고 싶다. 나도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새벽에 출근하기 좋고, 치안 괜찮고, 엘리베이터 있고, 무엇보다 보증금을 지키기 쉬운 곳.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제 회사 선배 최은정이었어요. 은정 언니는 제가 편의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끌어줬던 사람입니다. 세라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야간만 하냐? 돈이 되니까요. 돈이 되긴 하는데 너 그렇게 살면 몸이 먼저 꺾여. 언니는요? 언니도 맨날 야근하잖아. 나는 그래도 낮에 잠은 자. 저도 자고 싶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말하던 걸 은정 언니가 기억했는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라야, 내가 아는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꼼꼼해. 중개사요? 응. 전세 사기 요즘 많잖아. 괜히 인터넷으로 아무데나 가지 말고 내가 아는 데로 가.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내가 아는이라는 말은 위험하면서도 달콤하거든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중개사무소는 동네 큰 길가에 있었고 간판도 번듯했어요. 사무실 안에는 매물 사진이 벽에 붙어 있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서류철도 잔뜩 쌓여 있었죠. 중개사, 이름은 황 실장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 말투는 부드럽고 눈빛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세라 씨? 은정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아, 네. 야간 편의점이면 집이 진짜 중요하죠. 밤에 귀가할 때 안전해야 하고, 낮에 잠 잘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라서 저는 금방 마음이 풀렸어요. 황 실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하나 있는데 딱 세라 씨 스타일이에요. 신축은 아닌데 관리가 잘 돼 있고 주인도 깔끔한 분이라 임대차도 문제 없고. 주인이 깔끔하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황 실장이 웃었습니다. 제가 오래 거래했어요. 임대인이 부부인데 진짜 조용해요. 세금도 밀린 적 없고 민원도 없고 요즘 같은 때는 이런 집이 최고입니다. 세금도 밀린 적 없다. 민원도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사람은 안전을 떠올리죠. 저는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8층. 복도는 밝고 CCTV도 있고 방은 작지만 창이 크고 환기가 잘 됐어요.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방 안에서 혼자 서서 상상했어요. 이 침대 놓고 이쪽에 책상 놓고 나는 여기서 낮에 잠을 자겠지. 황 실장이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세라 씨,
여기 같은 집은 빨라요. 요즘 전세 찾는 사람 많아서. 저는 속으로 또 그 말이네 싶었지만 그때는 그 말이 무섭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집이구나로 들렸죠. 보증금은 얼마예요? 1억 2천.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제가 모은 돈과 대출을 합쳐야 했습니다. 대출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오피스텔 전세 대출은 조건만 맞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집은 등기부도 깨끗해요. 등기부요? 네. 근저당 없고 깨끗. 그러니까 세라 씨는 계약만 잘하면 됩니다. 그 말이 저를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왜냐면 저는 등기부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전세 사기 얘기 나올 때마다 등기부 떼라는 말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요. 계약 전에 황 실장이 등기부 등본을 뽑아줬습니다. 진짜 깨끗했습니다. 소유자도 명확했고 근저당 없음. 저는 그때 진심으로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안전한 거지. 내가 뭘 더 확인해야 하지? 저는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 나오지 않았고 임대인 부인이라는 사람이 위임장을 들고 왔어요. 그때 저는 잠깐 찜찜했지만 황 실장이 말했어요. 임대인분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요. 대신 부인이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위임장 있고 인감도장 찍혀 있고 신분증 확인하고 절차대로 하면 문제 없습니다. 절차대로. 그 말이 또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원래 절차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원무과도 절차, 편의점도 절차. 절차대로 하면 된다고 믿어왔으니까요.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 1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맞춰 전세 대출도 진행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방이 생기는구나. 이제 나는 낮에 잠을 잘 수 있겠구나. 근데요, 사기는 종종 처음에는 아주 조용합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더 무섭습니다. 이사한 첫 달은 평온했습니다. 밤에 출근하고 아침에 돌아와서 커튼 치고 잠을 자고 주말엔 빨래를 하고 가끔 창문을 열어 햇볕을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법원.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저는 법원에서 올 일이 없거든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세금도 밀린 적 없고 사고도 없고. 봉투를 뜯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 피고 박세라. 피고, 제가 피고라고요? 저는 숨을 못 쉬었습니다.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송, 피고, 말소. 이런 단어가 둥둥 떠다니는 느낌. 저는 바로 황 실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저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황 실장은 잠깐 멈칫하더니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요즘 임대인들 상속 문제로 소송 걸리는 경우 있어요. 큰 문제 아닙니다. 상속이요? 네. 임대인 아드님이랑 딸이랑 뭐 재산 분쟁하는 거죠. 세라 씨는 세입자니까 큰 영향 없어요. 그 말이요.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려서 오히려 제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피고라잖아요. 황 실장이 웃었습니다. 피고는 그냥 절차상 들어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세라 씨는 계약서 있고 확정일자 받았죠? 네. 그럼 끝이에요. 소송이든 뭐든 세입자 권리는 보호됩니다. 세입자 권리는 보호된다.
그 문장이 그때는 진짜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등기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무서운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압류 신청, 임대인 사망, 임대인 사망.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임대인이 죽었다는 사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면 내 계약은? 그러면 내 보증금은? 그 생각이 머리를 찢었어요. 저는 황 실장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실장님, 임대인이 사망했다고? 황 실장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아, 그게 최근에 돌아가셨대요. 그럼 우리 계약은요? 괜찮아요. 오히려 상속인들이 정리하면 더 깔끔해져요. 상속인들이 보증금 돌려줘요? 당연히 줘야죠. 근데 상속 분쟁 중이라며요. 분쟁은 분쟁이고 임대차는 임대차죠.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커져갔어요. 왜냐면 저는 밤마다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상속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경매로 넘어가고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저는 직접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를 다시 떼어봤습니다. 근저당은 여전히 없었어요. 그런데 소유권란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 있었습니다. 상속 등기 관련 표시, 소송 표시, 가압류 표시. 깨끗했던 등기부가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이 제 심장을 더럽혔어요. 그날 밤 은정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집 문제 생겼어. 왜? 무슨 문제? 임대인이 죽었대. 뭐, 상속 소송 걸렸고, 나 피고로 들어갔고. 은정 언니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야, 너 지금 바로 변호사 상담해. 돈이 어딨어? 나 대출도. 그럼 법률구조공단이라도 가. 언니, 나 무서워. 무섭지. 근데 지금은 무서워할 시간이 없어. 그 말이 맞았어요. 무서워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사기꾼들은 그 사이에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세라 씨 맞으세요? 네, 저는 법무사 사무소입니다. 세라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법무사. 그 단어에 저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도와주나 싶어서요. 무슨 건이요?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관련 소송. 가압류 표시 보이시죠? 네. 세라 씨, 지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보증금 반환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사람이 낮고 단정하게 말했어요. 세라 씨가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과 배당 요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배당 요구요? 네.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경매.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저는 경매로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매로 넘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속인들 간 분쟁이 길어지면 채권자들이 움직입니다. 그럼 제 돈은 세라 씨가 서류 준비만 제대로 하면 배당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요? 네. 근데 준비가 늦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어요. 순위. 밀린다. 이것도 시간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미 공포 속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진행하려면 비용이 얼마예요? 서류 작성 및 접수 대행 77만 원. 77만 원. 큰 돈이었지만 보증금 1억 2천을 생각하면 77만 원은 오히려
작은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라 씨,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존. 그 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날 77만 원을 보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라고 했지만 계좌는 개인 명의였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사무소 운영 계좌가 정리 중이라 담당자 계좌로 받고 처리합니다.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다. 그 말이 위험 신호인 줄 알면서도 저는 이미 공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 법무사는 제게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럴듯한 양식, 법원 로고처럼 보이는 이미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라는 제목. 저는 그걸 보고 또 안심했습니다. 진짜구나. 절차가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 안심이 두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세라 씨, 큰일입니다. 왜요? 세라 씨 건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서 배당 요구,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배당 요구, 보증금이요? 네. 법원에 보증금을 걸어야 배당 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법원에 보증금을 걸어?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세라 씨, 법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안 하면 배당 순위가 밀려요. 또 순위, 또 밀린다. 그 단어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채찍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확인해보고 할게요. 그 순간 그 사람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세라 씨. 네, 세라 씨가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 안에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내일, 시간 압박. 저는 그날 새벽 근무를 앞두고 있었고 머리는 이미 부서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보냈습니다. 배당 요구,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150만 원. 보내고 나서도 속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 전화가 또 왔습니다. 세라 씨, 잘하셨어요. 이제 배당권은 확보됐습니다. 확보. 그 말이 저를 잠깐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은정 언니가 저한테 링크 하나를 보내왔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수수료, 배당 요구, 신청 방법, 법원 보증금 없음. 그리고 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라야, 배당 요구에 보증금 같은 거 없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그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당 요구, 보증금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데요. 10분 뒤 답이 왔습니다. 세라 씨, 인터넷 글 믿지 마세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것도 사기꾼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검증을 못하게 만드는 말. 저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집 문제가 아니라 사기가 두 번 들어온 거예요. 첫 번째는 집 계약, 두 번째는 법무사 사칭.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는 아직 첫 번째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날 새벽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손이 덜덜 떨리는 채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7만 원, 150만 원, 그리고 이미 집에 들어간 보증금 1억 2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눈앞에 손님이 와도 멍했고 바코드를 찍으면서도 머릿속은 계속
그 법무사 목소리만 돌아다녔어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오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그 문장들이요. 그 문장들이 마치 주문처럼 제 뇌에 붙어 있었어요.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 맞나? 내가 여기서 살 수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 발밑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은정 언니가 보내준 자료를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배당 요구에 보증금이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수수료는 정해져 있고 계좌는 법원 등기소 절차를 통해 납부한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절차를 아는 사람인데도 무서워서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는 거려. 사람은 무서우면 제일 익숙한 방식으로 도망칩니다. 저는 익숙한 방식이 돈으로 해결이었어요. 불안하면 결제하고 해결됐다고 믿어버리는 것. 그런데 이제는 안 됐습니다. 저는 더 이상 뺄 돈도 없었고 무엇보다 더 뺄 자존심도 없었어요. 저는 그 법무사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무소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변호사 법무사 등록번호 보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용 내역서, 영수증, 접수증 첨부하세요. 보내고 나서 3분도 안 돼 답이 왔습니다. 세라 씨, 그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세라 씨가 하신 송금은 자발적 의뢰였고 저희는 진행을 했기 때문에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자발적 의뢰. 그 단어가 너무 웃기면서도 무서웠어요. 사기꾼들이 법률 용어 흉내를 내면서 사람을 눌러버리는 방식.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접수증 보내요. 답이 왔습니다. 접수증은 민감 정보라 전달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라 씨 지금 신고하시면 세라 씨 사건 전세 분쟁 자체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 문장, 그게 협박이었습니다. 신고하면 내가 손해, 너만 더 복잡해져. 조용히 있어. 저는 숨을 길게 내쉬고 캡처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진짜로 집 문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어락이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누가 내 집에? 혹시 그 법무사 쪽 사람이? 혹시 상속인? 혹시 경매 관련?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중년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까지는 아니고 코트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박세라 씨 맞죠? 문을 열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고인? 집주인. 돌아가신 분. 그 말이 나오자 제 무릎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입자 분이시니까 얘기 좀 해야죠. 문 열어야 해요? 안 열어도 됩니다. 저도 괜히 오해받기 싫어요. 그 말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체인을 걸고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 상속 절차 중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저희가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요? 네. 매각하거나 정리하거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제 보증금은요? 남자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세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저희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빚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등기부 깨끗했잖아요. 등기부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기부가 전부가 아니라니. 그럼 나는 뭘 믿고 살지?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세라 씨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협의요? 남자가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보증금 바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 집을 매각하면 그때 정산을.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걸 기다려야 해요? 저는 계약대로 들어왔고 확정일자도 있고.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세라 씨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럼요. 세라 씨가 조금만 협조해주면 저희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협조라는 단어, 사기꾼들이 좋아하는 단어였거든요. 협조가 뭔데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단 아버지 물건 정리를 위해 집에 들어가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라 씨, 이 집은 원래 저희 거예요. 지금은 제가 임차 중이고요.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법적으로 하세요. 저는 제 권리 지킬 겁니다. 남자가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라 씨 혹시 누가 세라 씨한테 연락했어요? 법무사나 경매 쪽에서. 그 질문이 이상하게 날카로웠어요. 저는 반대로 물었습니다. 왜요? 남자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요즘 세입자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서요. 저는 그 말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상속인이 맞나? 아니면 또 다른 사기꾼인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명하세요. 네. 고인의 가족이면 신분증이랑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인임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죠.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걸. 그럼 대화 못합니다. 남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문을 닫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집 아닌데 내 집이 아닌 느낌.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그 법무사 번호였습니다. 세라 씨, 상속인 만났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세라 씨,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연결돼 있습니다. 집 문제부터 2차 사기로 돈을 뜯는 사람들. 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거나 애초에 같은 라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경찰 신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세라 씨는 더 힘들어집니다. 왜요? 세라 씨 계좌로 돈 보냈잖아요. 그럼 세라 씨도 관계자가 됩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관계자? 네. 돈이 오갔으니까. 세라 씨가 법을 아실 텐데요. 그 말, 너도 알잖아. 그 말로 사람 입을 막는 거예요.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녹음 중이에요. 그가 잠깐 멈추더니 툭 말했습니다. 녹음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안전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은정 언니가 저희 집에 와줬습니다. 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세라야,
너 지금 혼자 있으면 안 돼. 언니, 그리고 너 그 법무사 사칭 2차로 당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애들 특징이 있어. 뭔데? 첫째, 시간으로 압박한다. 둘째, 법률 용어로 겁준다. 셋째, 개인 계좌로 돈 받는다. 언니가 제 폰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대화 캡처 다 했지? 응. 통화, 녹음도? 응. 좋아.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 가자.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예약 넣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은 무너지면 판단력이 사라집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관은 제 얘기를 듣고 두 사건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어요. 임대인 사망 상속 분쟁은 민사 영역이지만 지금 법무사 사칭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럼 집은요? 집은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하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전입확정일자 유지, 그리고 가능한 빨리 법률 상담 받으세요. 경찰관이 추가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반드시 신분 확인하세요. 요즘은 상속인 사칭도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온 그 남자도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신청을 넣고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상담사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어도 임대차는 승계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확정되기 전까지 반환이 지연될 수 있고 분쟁이 길어지면 경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세라 씨는 이미 전입과 확정일자가 있으니 우선순위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 검토하시고 이사해야 한다면 절차를 밟고 나가야 합니다. 이사를. 네. 마음이 어렵겠지만 살아야 하니까요. 상담사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마음이 매일 무너졌거든요. 그날 오후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집 우편함에 경매 개시, 결정 통지 비슷한 서류가 온 겁니다. 정확히는 경매 관련 통지였고 사건 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정 언니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세라야, 이건 겁주기일 수도 있어. 사건 번호로 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해봐. 우리는 사건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조회가 됐습니다. 진짜 사건이었어요. 이 집이 경매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때 그 법무사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마치 이 타이밍을 기다렸다는 듯. 세라 씨, 경매 뜬 거 보셨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신 번호 차단했는데 어떻게? 세라 씨, 지금 차단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배당 요구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당신한테 안 맡겨요.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세라 씨는 보증금 못 받습니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당했고 이제는 공포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찰 접수했고 통화 녹음 중이고 당신 계좌로 보낸 내역도 제출했습니다. 그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어요. 세라 씨,
그건 세라 씨가 손해입니다. 왜요? 세라 씨가 송금한 건 자발적 의뢰라.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 말 또 하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정 언니가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상 절차로 간다. 근데 나 너무 무서워. 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서워도 가야지. 무서워서 돈 보내면 너는 계속 먹이가 돼. 그날부터 저는 진짜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건 번호로 경매 진행 상황 확인, 법원의 배당 요구, 종기 확인, 확정일자 전입 유지 확인, 필요 서류 준비, 임차 건등기 명령, 검토 및 신청 준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미 2차 사기에 당했다는 사실을 계속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 사이 진짜 상속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여자 한 명과 남자 한 명. 서류 봉투를 들고 말투가 훨씬 현실적이었어요. 박세라 씨 맞으세요? 저희가 상속인이고요. 지금 이 집 정리 과정에서 세입자분들과 조율 중입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체인만 걸고 말했습니다. 신분증이랑 상속인 증명 서류 보여주세요. 그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곧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위임장.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어제 남자보단 현실적이었어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보증금은 지금 당장 다는 어렵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대로 받겠습니다.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도 알고요. 근데 상속 재산이 정리돼야 그럼 저는 여기 계속 살 수 있나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매가 진행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입자분들도 다들 힘든 거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안을.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협의안이면 문서로 주세요. 그리고 제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 순간 그 여자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아마 세입자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응할 줄 몰랐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말로 합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은 바뀌고 기억은 흐려지고 나중엔 항상 제가 손해보거든요. 몇 주가 지나 저는 결국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절차를 밟고 필요 서류를 갖추고 법률 상담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사가 결정되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법무사였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뜯어먹어야 한다는 사람처럼. 세라 씨, 임차권 등기하면 배당에서 손해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 말, 누가 그랬대요? 업계에서는 다 압니다. 업계? 당신 업계 맞아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세라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지금 300만 원만 더 넣으면 배당 순위 확정 처리를.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끊었습니다. 이제는 알았거든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사기꾼이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는 줄입니다. 저는 결국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깨끗한 등기부라고 무조건 지키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속 분쟁, 경매 절차, 시간. 그 시간 동안 제 돈은 묶였고 제 마음도 같이 묶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절차를 밟고 순위를 지키고 기록을 쌓아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그 2차 사기꾼에게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큰 승리였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야간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참는 사람은 아니에요. 새벽 3시에 손님이 소리치면 예전에 저는 죄송합니다부터 했는데 지금의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해결 안 됩니다. 규정대로 할게요. 규정, 절차, 기록. 이 3단어가 저를 살렸습니다. 웃기죠? 저는 평생 절차를 다뤄온 사람인데 정작 제 인생에서는 절차를 놓쳤다가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듣는 분들께 딱 한 가지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전세를 구할 때 등기부가 깨끗해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건강이 안 좋다거나 대리인이 위임장 들고 나온다거나 플래너 정산처럼 중간 정산이 들어간다거나 그럴 때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 문제 생기면 법무사 변호사를 사칭하는 2차 사기가 바로 붙습니다. 오늘 안 하면 늦어요. 보증금 걸어야 해요. 배당순이 밀려요. 이 말이 나오면요. 일단 멈추고 사건 번호로 조회하고 공식 기관 대표 번호로 확인하고 개인 계좌로는 절대 송금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늦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끝까지 지키려고 지금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